자, 이제 5번째 강의입니다. 보캐블러리, 어휘 할 차례인데요. 사실은 어휘를 강의에 넣느냐 마느냐는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뭐 사실 어휘가 뭐 할 말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휘를 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제가 어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소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굳이 집어넣었습니다. 사실은요. 이 강좌는 여러분이 학습을 위한 강좌가 아니잖아요. 물론 파이널 보는 친구들이 이거 보고 도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이제 이 강좌 들어도 될까? 이 교수님 믿어도 될까? 이 사이트 믿어도 될까? 이런 친구들이 맛배기로 이걸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강좌 시간을 좀 줄이고 싶었어요. 너무 길면 안 보니까. 또 어차피 뒤로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생님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그 기준도 생각보다 찰나의 순간이고요. 어떤 교재를 사고 어떤 선생님 수업을 듣고 하는 것도 대부분 하나의 면에서 판단하는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제가 제 기본서 만들 때 얼마나 고민했는데요. 학생들이 이렇게 후루룩 넘겨보고 책을 사니까 어떻게 후루룩 넘겨볼 때 하나라도 여러분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사파를 넣은 겁니다. 뭐 만화가 있네? 이렇게 한 번이라도 보지 않을까? 얕은 수일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마케팅이었어요. 그래서 이 강좌도 너무 길면 안 된다. 좀 짧게 끊어가자 했는데 5강이라는 강좌 수는 맞췄고 어휘를 하나 빼놓다 보니까 문법 독해가 2강이다 보니까 좀 빨라졌어요. 양도 시간도 생각보다 좀 길어졌고 말도 좀 빨라졌고 그렇게 나온 한 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휘가 왜 한 강을 집어넣는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 거고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캐블러리 이제 쪽집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뭐 어휘를 맞춰드릴 수 있다면야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치 장사하듯이 이번 시험 어휘 붙고 싶은 사람 와 해가지고 막 500명을 모아놓고 그 학생들이만 살짝 말해주겠죠? 요 단어 나와 뭐 이렇게 어휘 문제는 요거 20개 나온다 뭐 네? 독해에선 이 단어 중요해 뭐 문법도 이 단어 나오던데 뭐 이렇게만 해서 한 100단어 딱 알려주고 죽어라 외우게 시켰다. 근데 시험 정원에 100단어가 딱 나왔다. 그게 진정한 쪽집게긴 한데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가끔 너무 애들 시험을 정말 잘 보게 하고 싶어서요. 고민하고 막 단어 집어넣고 자료 만들고 막 이러다가 가끔 꿈을 꾸면요. 꿈에서 저희 어머님이 나와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이 나와요. 그러면서 경찰 시험지를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게 이번 시험지야. 딱 보면 예를 들어서 뭐 2019년 1차 시험지예요. 봐야 돼. 막 봐야 되는데 어머니 막 넘겨요. 그거 보려고 막 이러다가 깨요. 이런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저. 그걸 봤으면 적중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제가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럼 진짜 쪽집게는 뭐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진짜 쪽집게긴 하지만 그건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쪽집게가 뭐냐? 이제부터 그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팁입니다. 경찰 어휘는요. 공무원 어휘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건 100%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독해 난이도를 놓고 보면 경찰이 훨씬 쉬워요. 유형으로 봐도 그렇고요. 단어 수도 그렇고요. 분량도 그런데 결정적으로 보기가 어렵질 않아요. 본문 내용이 조금만 해석되면 보기 보면 맞춰요. 하지만 공무원 독해는 보기가 헷갈려요. 그래서 독해가 너무 공무원에 비해서 쉬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법 더 쉬워요. 개론이라는 말씀 드렸어요. 공무원 문법은 개론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표면적인 지식만 가르쳐요. 심화로 들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공무원은 심화로 들어가요. 얘 두 개가 난이도가 세질 않기 때문에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변별을 갖춰야 되는데 이게 두 개가 너무 어려워지면 애들이 완전히 다 전멸하기 때문에 다 과락이 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조금 난이도를 쉽게 해주는 대신에 어휘에서만 난이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럼 어휘를 쉽게 하고 얘네 난이도 높이면 안 되나?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오랜 시간 동안 수험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경찰도 노량진 가면 2년 3년 공부한 친구들 꽤 있잖아요. 그들을 욕할 수 없는 세상이긴 한데 왜 이렇게 게을러? 왜 이렇게 공부 열심히 안 했어? 왜 2년 3년에? 이럴 수 있는 세상은 아닙니다.
정말로 힘들게 됐으니까 2년 3년에도 붙으면 성공한 건데 그들이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어휘는 도사가 돼요. 어휘는 꽤 잘 외운다고요. 그래서 어휘는 난이도를 높여도요.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맞춥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한 친구들도요. 독해나 문법은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얘 난이도를 높여버리면 다 과락 납니다. 제가 뭐 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100% 과락이냐 그건 아닌데 변별이 안 돼 버릴 정도로 과락자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못 높여요. 솔직히 경찰 학생들이 공무원 학생들에 비해선 영어의 부담이 적은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힘든 과목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휘가 난이도가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GRE 단어가 나온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다. GR이라는 건 미국의 대학 졸업시험이에요. 미국 대학 졸업시험이 나와버려요. 우린 대학을 간 적도 없는데 미국 대학을 간 적도 없는데 세상에. 그러면 이게 제가 만들어드린 이나영, 이게 바로 나의 마지막 영어책이라는 제 기본서에 어휘교재가 있는데 배운 분도 있으시죠? 어휘교재가 1에서 22단계까지 있습니다. 한 단계는 1000개씩 있어요. 무려 22,000개가 있습니다. 근데 17단계부터 22단계까지가 GRE 어휘예요. 가장 어렵겠죠? 6,000개예요.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경찰 시험에서 나온 어휘들 4문제가 나왔다면 20개잖아요. 표제어의 보기 4개까지. 그 20개가 여기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모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험 풀이 강의할 때 이거 이나영 몇 단계 몇 번 다 써드렸어요. 학생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다 써드렸다고요. 그럼 22,000개에서 요거 단어 외우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쪽집게는 여기 있었네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외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외우려면 눈 돌아가실걸요? 어렵습니다. 우리말도 모르겠는 단어가 막 있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거기서 나오니까. 이번에 최근에 봤던 시험은 17단계에서만 GRE 입문 단계인데요. 17이. 제가 1부터 20가 다 난이도거든요. 갈수록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22가 제일 어려운 건데 17단계면 GRE 입문. 그래서 GRE 치고는 좀 쉬운 단어잖아요. 여기서 4개인가 5개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GRE 단어까지 묻기 때문에 당연히 어휘를 어렵게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드린 단어장 1단계부터 22단계까지의 그 기본서에 있는 단어를 22,000개를 완벽하게 외워줘야 한다. 이게 설마 나오겠어?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다 외워야 됩니다. 공무원보다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배경도 다 설명드렸습니다. GRE 단어까지 해야 됩니다. 이나영 어휘장에 22단계까지 보시면 됩니다. 특히 어휘를 마치고 싶으면 17에서 22단계를 꼭 보세요. 거기서 100% 나오니까요. 직무 어휘도 봐야 돼요. 최근에 2016, 17년도, 특히 17년도에는 직무 어휘가 훅 줄었어요. 안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2018년 되면서 또 나와요. 범인 나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직무 어휘 살펴봐야 합니다. 그 경찰 직무 어휘는 솔직히 뭐 초록색 창에서 네이버에서 뭐 직무 어휘, 경찰 직무 어휘만 쳐도 각 교수님들이 뿌려놓은 자료도 많고요. 이나영 어휘장 맨 뒤에 부록에 직무 어휘 다 넣어놨고요. 이나영 어휘장 보면 다 되는 거예요. 맨 앞에는 3단 변화, bring, brought 같은 불규칙 변화 표 다 만들어놨고 중학교 1학년 단어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수능, 공무원 경찰 기출 그 뒤에 GRE까지 다 넣어놨잖아요. 그 뒤에는 직무 어휘, 그 다음엔 구동사 표현까지 다 넣어놨습니다. 근데 거기서 직무 어휘 보셔야 돼요.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마지막 3번째, 무조건 외우는 단어가 필요합니다. 이게 제가 이나영 어휘를 추천해 드린 거죠. 무조건 외운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선생님? 당연합니다. 무조건 외운다는 건 무슨 뜻이냐? 무조건 외우자라는 건 매일 숨 쉬듯이죠. 정말로 영어를 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수험생으로서 적어도 공부를 시작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언제 됐든 간에. 그럼 공부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영어 단어부터 외우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을 짤 필요가 없어요. 아, 잘 잤다. 뭐 아침 먹어야지. 뭐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잠깐 애들한테 응답 좀 해주고 해줄 수 있습니다. 뭐 솔직히 어떻게 다 버리고 공부만 합니까? 그럼 이제 했어요. 이제 공부해야죠. 독서실에 가든 도서관에 가든 집에서 하든 학원에 있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하면 제일 먼저 어휘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게 무조건 외우는 단어예요. 그걸 하루에 200개든 100개든 고정된 숫자로 정해놓고 외우셔야 돼요.
오늘은 기분 좋아 200개. 오늘은 한국사 시험 망쳐서 기분 잡쳤어 50개. 오늘은 몸이 안 좋아 안 외워. 그럼 영어는 늘지 않아요. 영어는 언어기 때문에 꾸준히 보는 게 언어적 감각을 키워주는 데는 최고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외워야 되는 단어. 저는 이제 제 책을 권해드릴 수밖에 없겠죠. 제 기본서에 포함되는 어휘장 22,000개가 있는 단어장을 매일 최소 200개씩 꾸준히 간다. 이게 무조건 외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숨 쉬듯이.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숨은 쉬잖아요. 그럴 것처럼 단어를 외워야 돼요.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한 과정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를 꼭 외워야죠. 그 중요한 단어라는 건 아까도 말했듯이 직무어휘. 그 다음에 구동사나 아니면 익스프레션, 표현 같은 거. 우리로 말하면 뚜껑 열리네, 완전 열받네, 이런 표현, 이런 것도 영어에 많잖아요. 그런 표현들, 이거 외워야 되는 거죠. 정해놔야 외우죠. 물론 여기에 등장도 하지만 그래도 따로 또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해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독해용 어휘는 또 정해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초고난도 어휘. 정말 어려운 단어. 초고난도 어휘. 이런 거를 따로 외워주셔야 돼요. 이게 어휘를 제일 잘 볼 수 있는 완벽한 쪽집게입니다. 허무하셨나요? 쪽집게가 뭐 저래. 500개 딱 집어주고 그 500개에서 다 나온다고 말해야 쪽집게지. 혹시 그런 선생님 있으면 사기꾼이라 부르세요. 그런 건 없어요. 정말로 커넥션이 있었고 어디서 단어를 캐오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되죠. 이 나라 교육이 아무리 썩었다고 그렇게 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방법은 이것뿐이에요. 마음가짐을 새로 하세요. 어휘는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책 뒤에다가 넣어드렸죠. 초고난도가 이 정도 어휘는 돼야 된다고 넣어드렸잖아요. 그거 외울 수 있게. 그래서 보시고 잘 볼 수 있게 옆에 동의어 다 써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말 다 뜻 써드렸는데 되도록이면 2개, 3개, 4개 막 써드렸고, 맨 끝에 외워서 시험보기에 시험장 넣어드렸고, 그 뒤에 문제까지 제가 만들어 넣어드렸잖아요. 그럼 그 정도 해 보셔야죠. 그래서 한번 샘플로 볼까요? 이 정도 단어가 나왔어요. vacillate, vapid, vehement, venal. 어때요? 너무 어렵죠. 이런 단어를 저는 초고난도 어휘라고 합니다. 물론 17단계에서 22단계 사이에는 제 인하영 책에도 나오는 단어들이긴 한데 여러분이 이런 단어를 봐줘야 돼요. 경찰생들은 다 맞고 싶다면, 여러분이 영어를 95점 맞을 수 있다면, 한국사를 90점 맞을 수 있다면 사실 3법을 평균 70점 맞아도 붙는 겁니다. 어차피 그 3법은 조정점수 떨어지고 하면 기본적으로 격차가 좀 줄어요. 90, 95점을 맞아도 조정점수가 70점대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70 몇 점 맞아도 조정점수가 60점대 초반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는 10점도 차이가 안 나. 근데 영어 한국사 조정점수 거치지 않는 이 원점수가 90, 85, 또 95, 90 이런 붙는 거죠. 그럼 영어 95점 맞으면 여경도 붙을 수 있을 텐데 95점이면 하나 틀려야 되잖아요. 뭐에서 틀릴까요? 어휘나 문법 둘 중에 하나여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주로 더 부담 갖는 건 문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문법에서 하나 틀리겠다. 그러니까 어휘는 맞아야 되잖아요. 맞으려면 이렇게 외워야죠. 이런 거 외워야 맞을 거 아니에요. vacillate가 to be indecisive 한대요. decisive가 결단을 잘 내리는 건데 indecisive가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고 마음이 동요되는 거죠. 그러면서 waver,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waver란 단어 중요하고 indecisive를 이해할 수 있다면 이런 단어가 vacillate구나. 그래서 흔들리다, 동요하다, 망설이다잖아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외울 때. 그러니까 영영을 넣어드린 거예요. 이 뜻 몰라요. 그럼 바로 우리말 보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lively가 뭐예요? 활발한 거잖아요. liveliness, 활발함이잖아요. 활기참이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상태래잖아요. 그러면 lively의 반대말이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without이니까. 그럼 더 뭔가 지루한, 그렇죠? 하찮은, spirit, 뭔가 정신이 있는 건 좋은 건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마이너스의 뜻이군요. 그리고 vapid를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단어구나. 맛이 없는, 김이 빠진, 활력이 없는, 지루한. 됐네요. vapid 이렇게. intense, forceful, violent 다 뭔가 세죠. 강렬하고, 그죠? 아주 힘이 있고 격렬하고 vehement, 그 격렬하네요. 맹렬한 열정적인 열심인.
아, 이 단어하고 완벽한 동의어네. 내가 intense는 아니까 intense vehement구나. 아, without liveliness는 vapide구나. indecisive한 건 vacillate구나. 이렇게 외우면 뜻하고 가면은 좀 오래 가고요. 영영으로 보면서 같이 동의어 반어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저 단어가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게 저절로 오는 거예요. 초고난도 어휘는 이렇게 외우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더니 다 써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마찬가지예요. veracity가 어렵지만 truth는 알잖아요. 좋은 거. 그거의 형용사 full, 거기에 명사형. 그럼 진실됨이잖아요. 아, truthfulness, veracity. 그래서 뭐 이 단어의 veracious가 진실한, 성실한 형용사구나. 이렇게. 그거 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많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너무 많은 단어를 사용하니까 마이너스 필이 강한 거네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succinct는 간결한인데 간결하지 않은 거네요. 그럼 말 많고 장황하고 길고 지루한 거네요. 그래서 뭐 lengthy라고도 하고요. lengthy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wordy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verbose라고도 하고요. 말이 많은 장황한. 근데 보통은 마이너스의 필이 강한 거예요. 여기 to가 있는 거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드렸잖아요. 거기는 단어요? 꽤 되는데요. 그 초고난도 어휘를 외우고 뒤에서 뜻 쓰는 시험 잘 치르시고 문제까지 풀면서 다 외웠다. 17에서 22단계 두 바퀴는 돌렸다. 그러면 합격입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5강을 준비하기 위해서 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독해는 어떻게 강의해 드릴까? 문법은 어떻게 정리할까? 아니면 어휘는 어떻게 하지? 기출문제 정도 풀어드리는 강의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잡는다? 그건 의미가 없죠. 기출문제는 이미 다 풀어놨는데. 근데 독해만큼은 유형 접근을 해야 되니까 기출문제를 보는 게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출로 해드렸고, 문법은 제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진짜 제가 오래 가르친 학생들이 이 포인트만 보면 문법 다 맞을 수 있게 제가 직접 만들어서 포인트 25개 뽑았고, 어휘는 저의 간절한 바람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외우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렵게 생각하고 단어 외우시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이 강의를 통해서 마인드 매핑을 잘 해가지고 제 강의 보고 합격해서 저한테 합격 메일을 보내주는 그날을 꼭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하셔서 훌륭한 경찰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에듀피디의 이영규 선생이었습니다.